그렇게 항상 쉬질 못하고 늘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네, 안녕하세요. 철이형입니다.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든데, 또는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데, 또는 연애가 너무 힘든데, 어떤 것이 되었던 너무 힘들어서 조금 쉬고 싶은데 단 하루라도 쉬면은 뒤처질까봐 그게 너무 불안해서 하루조차도 마음 편히 못 쉬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당연히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당 오락. 네, 대학교에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경쟁이 치열했고 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대학교만 가면은 이제 이 경쟁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대학교 가면은 그럴 리가 없죠. 또 토익 점수다, 무슨 자격증이다, 경쟁이 끝날 새가 없습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4년 내내 스펙 경쟁을 하죠. 남들은 토익 점수가 800점이다, 900점이다, 자격증이 몇 개다. 그런데 나는 쥐뿔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취업을 하면은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학생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직장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취업을 했다고 경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회사 내에서도 실적 경쟁에 승진 경쟁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 이 경쟁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경쟁에 우리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어요. 불안감이 그냥 일상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냥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항상 남들과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죠. 그렇게 경쟁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쉴 때도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쉬는 동안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쉬더라도 마음이 불편한데 그건 쉬어도 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항상 쉬질 못하고 늘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근데 저는 사실 남들보다 많이 뒤처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원래 이제 20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적성이 아니다 싶어서 그 전 학교를 자퇴를 하고 25살에, 무려 25살에 대학교를 1학년부터 다시 갔습니다. 한마디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칠수를 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입시에 실패해서 재수를 했다, 삼수를 했다, 사수를 했다 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려 7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5수, 6수를 하시더라도 저보다는 대학교에 빨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도 거의 30살이 다 돼서야 하나 했어요. 25살, 6살에 취업 실패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취업을 몇 년을 늦게 하셔도 저보다는 빨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교도 취업도 남들보다 몇 년이나 늦게 했지만, 저는 지금 제 주변을 둘러봐도 제 또래 사람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한테도 지지지 않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지가 저보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때요? 내가 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면 그걸로 된 거죠. 하여간 그렇게 남들보다 몇 년이 늦었지만 지금 그 어느 누구에게 뒤처졌다는 생각 없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에 약간 중독이 된 나라예요. 그래도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몇 해 전만 해더라도 서점에 자기계발 서적들이 전부 베스트셀러였죠.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약간 자기계발에 중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전부 악처럼 생각을 해요. 조금만 쉬더라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 중독자들처럼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조장되어 있어요. 근데요, 일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끊임없이 죽도록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요, 1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나머지 그렇게 안 되는 999명 중에 하나예요. 그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만 그렇게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무슨 TV에도 나오고 책도 내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였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 한계를 일단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로봇처럼 한밤중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도 매일매일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렇게 로봇처럼 노력할 수 없다는 그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일단 목표부터가 달라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미치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목표들은 일주일에 정말 하루라도 제대로 달성하면 잘한 겁니다. 나머지 6일은 달성을 못해요. 그러면 결국 일주일 중에 6일을 패배감에 젖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자존감 편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계속 쫓으면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에게 괴로워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힘든 삶이 없습니다. 반면에 꿈은 좀 낮게 잤더라도 내가 세운 목표를 매일매일 달성해 나가는 삶이 훨씬 자기 자신에게도 충실감이 들고요. 행복하고 자기애도 강해집니다. 하루? 뭐 일주일? 한 달? 심하면은 뭐 1년까지 힘들면은 조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대학교를 몇 년 늦게 들어가고 취업을 몇 년 늦게 하더라도 저보다는 빨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쉴 거라면은 불안해하면서 쉬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럴 거면 그냥 안 쉬는 것만도 못해요. 쉴 때는 그냥 팍 쉬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면서 그렇게 팍 쉬는 게 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좀 쉬어도 아무 일 안 생겨요. 남들보다 몇 년이나 뒤처진 것 같은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몇 년을 뒤처지더라도 저보다는 빨리 하는 겁니다. 쉬어도 별일 안 생기니까요. 힘들 때는 그냥 쉬세요.